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자기계발 서적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마음에 풍요가 찾아오고 풍요는 불을 부른다. 그래서 매일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탈 때, 씻을 때, 걸어갈 때 등 소리내어 말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중얼거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넘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전 제가 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죠. 그건 바로 감사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 채 감사라는 것을 제 행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일기 쓰라고 해서 쓰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 돈 주고 내가 받는 서비스인데 왜 내가 감사해야 하죠? 감사하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감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일기 쓰기 20년 차의 감사일기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4가지의 단계를 거쳐야만 발생하는 경험이다. 2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정신적인 효과도 좋지만 신체적인, 특히 심장 박동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한다 입니다.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의 삶을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특히 이 긍정 심리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 연구가 약 20여 년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동안 많은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문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라는 것은 2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그 요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긍정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좋은 일이 내가 아닌 누구 덕분에 일어났다 라고 깨닫는 마음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내가 아닌 타인이 나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2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프릴 캠퍼스의 안드레아 후송 심리학 박사는 수년간 감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감사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험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알아채기, 생각하기, 느끼기, 그리고 표현하기. 알아채기는 내가 감사를 느끼는 그 순간을 주목해서 어떤 순간이 감사한지를 찾는 과정이고요. 생각하는 과정은 이게 왜 나한테 감사한 일이지? 라고 반문하고 생각하는 과정이고요. 느끼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베풀어준 이것으로 인해 내가 행복감이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정말 느끼는 것이고, 마지막 표현하기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답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 이로써 왜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은 이 앞에 3단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이 마지막 표현하는 단계인 표현하는 행동에만 집중을 하고 이 행동을 어떻게 잘 표현할지가 감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감사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조너던 터지와 그 연구진은 17세에서 14세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던 중 연령과 국적에 따라 감사의 표현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하는 언어적 감사,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구체적인 감사,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보답하는 연결적인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과 과테말라 아이들은 언어적 감사를 많이 표현했고요. 미국 아이들은 구체적인 감사를,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연결적 감사를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이 잘 표현한다는 이 연결적 감사의 경우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잘 배려해서 표현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감사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이것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런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문화를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차원적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까요? 학자들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이유와 자잘한 4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채의식. 내가 무언가를 받았으므로 무언가 보답해야 된다라는 보답에 대한 염려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고요. 이 부채의식 때문에 감사 자체를 애초에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악순환이 초래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권리의식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 권리의식의 핵심은 서로의 관계의 본질을 어떤 거래의 형태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 만큼 똑같이 혹은 내가 줬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거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뿌린 대로 정확하게 거둘 수 있다라는 어떤 통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누구나 다 아는 바로 적응인데요. 우리는 무엇이든 다 적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사한 것도 몇 번의 반복을 통하면 금방 적응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점점 잃게 되죠. 이 외에도 학자들이 발견한 자잘한 이유 4가지가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감사의 표현을 평소에 덜하고 그로 인해 감사를 느끼는 것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입니다. 이것이 꼭 단점은 아닙니다. 감사일기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경우 여성보다 더 풍부하게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체가 아닌 사물에게 감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감사를 느끼는 경험은 내가 아닌 타인이 나에게 베푸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로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에게 감사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사라는 것을 100% 진심으로 느껴야지만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감사인가 감사가 아닌가라고 헷갈릴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1% 정도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감사에 대한 진심 기준도를 좀 낮추시고 여유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감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받지 않고 계속 주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계속 주다 보면 정작 받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이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주는 것에 대한 강박으로 변해서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감사라는 게 뭔지, 감사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감사하는 마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길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신기한 사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경심장학이란 분야를 아시나요? 뇌과학의 발달로 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뇌가 모든 것을 다 조종하는 기관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신경기관으로서 심장도 뇌처럼 학습을 하고 기억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신경기관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심장을 신경기관으로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신경심장학이죠. 신경심장학의 연구에 따르면 뇌와 심장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뇌의 영향으로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반대로 심장에서 보내는 신호가 감정이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신경심장학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화가 많은 분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화 때문에 심장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약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노출되어 화가 나는 것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심장 박동수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해지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신호가 불규칙해지고 뇌는 이런 불규칙한 신호를 받음으로써 극심한 분노나 공포, 불안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명상, 편안한 휴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본 결과 가장 이상적으로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것보다 감사한 마음을 느낄 때 호흡, 심장 박동, 혈압 등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일명 일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안정적인 심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느끼고 키울 수 있을까요? 감사일기를 쓰는 시간과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매일 밤 자기 전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감사를 5가지 쓰기.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밤에 쓰게 되면 뇌는 그날 일을 회상하면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게 되고 긍정적 정서 회로로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다음날이 되면 자동으로 계속 감사를 찾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는 쓰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핵심부터 설명하자면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감사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대충 누가 커피를 사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선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이 3가지 관점을 대입해서 써보세요. 필요, 희생, 그것의 가치입니다. 필요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것을 채워준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맛있게 만들어준 바리스타님, 상쾌하게 일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사무실을 청소해 주신 분들, 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올바른 방법을 알려준 PT 선생님,
등과 같이 말이죠. 희생은 상대방도 나처럼 힘듦에도 불구하고 날 도와주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같이 고생해서 힘들었을 텐데 먼저 고생했다라고 말을 해준 동료나 친구나 선배들, 몰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내 눈을 똑바로 보고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식당 아주머니 등과 같은 것이죠. 그것의 가치는 상대가 베풀어준 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쓰는 겁니다. 어중간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내 나쁜 연애관을 깨주기 위해서 이별을 통보한 애인, 인기 있는 컨텐츠가 아닌 좋은 컨텐츠를 만들라고 알려준 악플러들, 진짜 성취는 피나는 노력 바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 선생님 등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일기라는 것이 마치 근육처럼 키워 나가야 되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고로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 2, 3회씩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기 자신이 변화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몇 개월 정도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5개까지 꼭 채우지 못하시겠다면 처음엔 단 하나라도 채워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날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꼭 씁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꼭 쓰죠. 그리고 감사에 대해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내가 정말 잘해서 생긴 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에게 미루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인해 얻은 성취는 자기의 능력이 맞으므로 그것 또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그 공도 자기가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데요.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현재 주어진 환경과 나 외의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므로 문제 해결보다는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고장난 전자제품이 있는데 고치지는 않고 계속 배터리만 충전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개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주 흔한 감사라는 주제이지만 실천은 잘 안 되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감사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작가 중에 안톤 체홉이란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저는 이 십자가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짐과 선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반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선물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 짐을 당당하게 더 짊어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